기록들은 지난 10년대 말 독립연구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손으로 쓴 날짜가 적힌 페이지들에는 미래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가 담겨 있었다. 상징, 암호, 종교적 언어 같은 것은 없었다. 내용은 직설적이었다. 날짜, 시기, 결과. 이 기록들과 관련된 이름은 엘라라, 다. 처음 문서들은 특정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다. 지역 정치적 결정, 특정 사고들, 국지적인 경제 변화. 주목을 끈 것은 그 순서였다. 여러 사건들이 기술된 기간 안에 실제로 발생했다. 이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자료는 보관되어 이후 사실들과 비교되기 시작했다. 일치율은 점점 높아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의 규모가 바뀌기 시작했다. 메모들은 더 넓은 기간과 집단적인 영향을 언급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한 나라가 점점 더 자주 등장했다. 바로 대한민국. 항상 특정한 시기와 연관되어 있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봄까지 문서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의 시나리오를 묘사했다. 긍정적인 지표들, 산업 확장, 외국인 투자 증가, 실업률 감소, 초기의 묘사는 눈에 보이는 번영이었다. 동시에 기록들은 확산되는 내부 긴장을 가리켰다. 사회적 갈등, 심화되는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기록들은 이 시기에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했다. 빠른 경제적 성과를 이끌 수 있는 통치자. 묘사에 따르면 중앙 집중적인 결정, 빠른 속도, 정치 과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경제는 반응했다. 수치는 상승했다. 제도적 환경은 점점 더 경직되었다. 이러한 조합은 문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성장, 내부의 압박, 겉으로 드러난 성취는 사회적 피로와 함께 왔다. 메모들에 따르면 이러한 불균형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긍정적인 지표들이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동안 더욱 누적되었다. 후속 기록들에서는 하나의 결정적 전환점이 등장했다. 시간적으로 정확히 묘사된 순간이었다. 2026년 3월과 4월. 이 부분에서 초점은 공식 정부에서 벗어나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옮겨졌다. 전통적인 정치 중심에서 비롯되지 않은 무언가였다. 엘라라와 관련된 초기 기록들은 국제 정치나 거대한 시스템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다. 특정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경고였다. 그중 하나는 주 도로에서의 사고를 묘사했는데 기계적 결함과 다중 차량이 연루되었으며 날짜와 시간이 대략 명시되어 있었다. 해당 사건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실제로 발생했다. 또 다른 기록은 특정 지역에서 지역 경제 결정으로 인해 소규모 기업들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될 것이라 언급했으며 몇 달 후 그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이 같은 사례들은 하나의 패턴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 초기 단계를 지나 문서들은 더 광범위한 사건들로 발전해 나갔다. 메모들은 단순한 단일 사건이 아닌 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점점 높아지는 압력의 시기,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결정들이 이후의 영향을 감추고 있는 순간들. 이 시점부터 기록들은 국가 구조를 지목하기 시작했고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었다. 문서들은 가속 중인 국가를 묘사했다.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 재개된 산업 프로젝트들, 높아진 외부 신뢰, 외국 자본의 유입. 기록들에 따르면 이 시기는 국내에서 찬사를 받고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예정이었다. 동시에 내부 피로감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권력 집중, 이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의 축소, 세대 간, 지역 간 사회적 긴장의 증가. 텍스트는 즉각적인 붕괴를 묘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활발한 제도들, 과열된 시장, 성공의 담론.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났다. 성장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혜택은 집중되었고 청년층에 대한 압박은 커졌다. 불만은 쌓였지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는 부족했다. 후속 기록들에서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강한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 기술적 역량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인물,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했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텍스트는 이러한 방식이 측정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지만 동시에 의문 제기에 대한 관용도 낮출 것이라 언급했다. 언론은 간접적인 제약에 직면하게 되고 시민운동은 압박을 받으며 정치 환경은 점점 더 경직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기록들은 이러한 모델이 무한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과와 사회적 결속 사이의 불균형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었다. 지표가 상승할수록 공식 담론과 대중의 인식 사이의 간극은 커졌다. 이 대비는 문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기록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초점이 정부에서 사회로 이동할 때였다. 메모들은 단절이 선거에서 비롯되거나 전통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변화는 현 정부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발생하며 직접적인 교체가 아닌 기존 균형을 흔드는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공공의 관심은 빠르게 옮겨가고 국가적 논의는 더 이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당성, 투명성, 책임이라는 주제로 이동하게 된다. 기록들에 따르면 주요 충돌 이전에 한국은 통제된 희열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새로운 투자가 발표되며 대형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는다. 공식 담론은 성공과 안정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외부 관찰자들에게 한국은 견고하고 잘 운영되는 나라로 보일 것이다. 동시에 텍스트들은 내부에서의 변화도 함께 언급했다. 의사결정은 점점 더 집중화되고 절차는 폭넓은 논의 없이 가속화된다. 효율성의 논리가 합의의 논리를 대체하게 된다. 이 모델은 빠른 결과를 낳지만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위한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 제도적 환경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점점 폐쇄적으로 변한다. 기록들은 인구의 일부가 이러한 속도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했다. 젊은 세대는 실제적인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외곽 지역들은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며 중소기업은 대형 재벌의 확장으로 인해 압박을 받는다. 불만은 커지지만 조직적인 형태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이 시기는 뚜렷한 대비로 특징 지어질 것이다. 수치와 발표로 드러나는 가시적 번영, 그러나 일상 속에 쌓여가는 긴장. 지배적인 담론은 진보를 강조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은 한계를 말한다. 엘라라의 기록들에서는 이러한 불일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항상 단절 직전의 짧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기록들에 따르면 당시 집권 중인 지도자는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할 것이다. 단호한 결정, 중앙 집중적인 소통, 비판에 대한 낮은 관용, 언론은 간접적인 장애에 직면하게 되고 시민운동은 안정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목표는 단 하나, 경제적 속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하는 것.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록들은 신뢰의 급속한 약화를 지목하기 시작한다. 즉각적인 붕괴가 아닌 지속적인 침식. 사람들은 점차 공식 서사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작은 정보 유출이 퍼지기 시작하고 개별적인 증언들이 주목을 끈다. 공공의 논의는 점점 더 긴장된 분위기로 전환된다. 기록들은 이 신뢰 약화가 단순한 미세 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성장을 지탱하던 구조 자체가 의심받기 시작한다. 정부와 대기업 전략 부문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이게 된다.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불편함을 유발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며 경제 성장도 여전히 실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반에 있다. 정당성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당성이 무너지면 통제는 절대적일 수 없게 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 기록들은 중심 사건을 위한 배경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충격의 반가소에는 전통적인 경제 위기나 공식적인 정치 패배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영향은 제도적 계획을 벗어난 무언가에서 온다. 인간적 요소, 예기치 못한 목소리, 기존의 메커니즘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움직임. 2026년 3월은 가시적인 전환점이 된다. 이 시점까지 긴장은 존재했지만 억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통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첫 신호는 정보의 노출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자료가 유출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국적 주목을 받는다. 공공의 논의축이 급격하게 바뀐다. 초점은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 결정의 출처, 내부 관계, 권력의 이면으로 옮겨간다. 집단적 관심은 예상치 못한 한 출처에 빠르게 집중된다. 제시된 내용은 직접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무력화하기 어렵다. 확산 속도는 제도적 대응 능력을 초월한다. 며칠 후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난다. 무질서한 유출이 아닌 조직적인 순서로 각 공개는 이전보다 더 넓은 파장을 일으킨다.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사회 각계각층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한다. 분위기는 점차 불안정해진다. 2026년 4월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된다. 폭로는 전략적 영역까지 도달한다. 대기업과 정부 구조 간의 관계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과거의 결정들이 재평가되기 시작한다. 효율성이라는 기존의 서사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압력 앞에서 힘을 잃는다. 제도의 대응은 늦게 나타난다. 통제 시도들이 시작되지만 정보 공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각 기관의 대응은 불충분하게 느껴진다. 공공의 신뢰는 점차 이동하고 공식 담론은 중심을 잃는다.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드러난 사실들에 고정되어 있다. 이 시기에 기록들이 강조하는 것은 집단적 행동의 변화다. 대중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관찰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되고 논의는 더욱 깊어진다. 온라인 네트워크는 단순한 확산의 도구가 아닌 분석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정보는 비교되고 데이터는 검증된다. 하나의 서사는 분열되기 시작한다. 이 시점은 광범위한 긴장을 유발한다. 이전에는 거리를 두던 집단들조차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불편함은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퍼진다. 명확한 이념적 틀이 부재한 상황은 이 현상을 기존의 범주로 단순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어렵게 만든다. 다음은 해당 포르투갈어 텍스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지점이 바로 과정이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해지는 시점이다. 연속적인 폭로는 누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각 새로운 정보가 이전 정보를 강화한다. 대중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한다. 이전에는 예외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기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중심 인물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간다. 소통은 여전히 명확하다. 속도는 느려지지 않는다. 제시되는 자료의 일관성이 충격을 유지시킨다. 국가적 논의는 제공된 해답이 아니라 폭로된 정보에 집중된다. 즉각적인 효과는 제도적 불안정성이다. 결정들이 연기된다. 발표문이 수정된다. 내부 동맹이 조정되기 시작한다. 시스템은 방어 모드로 전환되며 사회는 점점 더 주의 깊게 지켜본다. 기록은 이 단계가 과정의 절정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초기 폭로는 광범위한 사회적 동원을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 변화는 단순한 정보 차원을 넘어 집단적인 것이 된다. 이 시점부터 초점은 다시 이동한다. 폭로로 시작된 것이 행동으로 전환된다. 사회는 조직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다음 단계는 단순히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대중의 반응에 관한 것이다. 이미 여러 폭로가 퍼진 상태에서 상황은 본질적으로 변화한다. 이전의 주의 깊은 관찰은 집단적 반응으로 바뀐다. 정보는 더 이상 디지털 토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기관들은 직접적인 압박을 느낀다. 기업들은 공개적인 질문에 직면한다. 당국은 더욱 자주 대응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따르면 지속적인 데이터 공개는 내부적인 균열을 일으킨다. 이전에는 불투명성으로 보호받던 구조들이 지속적인 감시 아래 작동하게 된다.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작동하던 과정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그 충격은 전략적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된다. 에너지, 인프라, 기술, 통신, 이 정보들이 누적되면서 연쇄 반응이 발생한다. 2차적인 고발이 나타난다. 이전에 무시되었던 증언들이 신뢰를 얻기 시작한다. 중간급 직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다. 내부 문서가 유포되기 시작한다. 자료의 양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사회는 빠르게 반응한다. 이전에는 정치적 논의에 거리를 두었던 집단들조차 이제는 매일같이 상황을 주시한다. 그 관심은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폭로가 불러오는 실질적 영향과의 직접적인 공감에서 나온다. 높은 비용,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왜곡된 우선순위, 집단적 인식이 변화한다. 기록은 이 시기의 핵심적인 특징을 강조한다. 이번 동원은 이전의 사이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 구호 중심의 움직임이 아니다. 중앙 집중적인 리더십도 없다. 운동은 분산되어 있다. 사람들은 지역 단위로 조직된다.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 집회가 발생한다. 소통은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 거리에서는 이미 정보 공간에서 확산되던 흐름이 반영되기 시작한다. 시위는 명확한 요구를 가지고 등장한다. 투명성, 책임 추궁, 구조적 결정의 재검토. 분위기는 격렬하기보다는 단호하다. 참여는 주마다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꾸준한 동력으로 등장한다. 적극적인 참여, 빠른 조직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강한 조정 능력, 동시에 더 나이 든 세대들도 참여하기 시작한다. 동원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는다. 운동은 확산된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는 국제적인 불편함도 초래한다.
외부의 관심이 한국으로 집중된다. 해외 언론이 사태의 전개를 보도한다. 국제기구들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한다. 한국은 거버넌스, 투명성, 사회적 참여에 대한 글로벌 논의의 중심에 놓인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폭로에 연루된 기업들은 신뢰 하락을 겪는다. 투자자들은 입장을 재평가한다. 소비자들이 구매 패턴을 바꾸고 있다. 윤리적 기준이 시장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중소규모의 이니셔티브들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 환경이 조정되고 있다. 생산 체계가 재검토되고 계약이 재평가된다. 더 명확한 관행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불투명성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시스템은 강제적인 적응 단계에 진입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단계는 전면적인 혼란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재조직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노출은 선택을 강요한다. 국가는 구조적 재정의 과정에 들어섰고 경제는 새로운 기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정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움직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고해진다. 사회는 적극적인 감시 상태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결정의 자동 수용은 점차 자리를 잃는다. 구체적인 정당성에 대한 요구가 표준이 된다. 이 단계의 종결은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적 동원이 제도적 변화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초점은 단순한 반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델의 구축으로 전환된다. 이 지점에서 기록은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며 변화는 더 이상 비상조치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된다. 동원이 이미 확고해진 상태에서 이 과정은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든다. 사회적 압박은 단순한 반응을 넘어서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시작한다. 기관들은 절차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통제 메커니즘이 재평가된다.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일시적인 예외가 아닌 지속적인 기준이 된다. 기록에 따르면 제도적 변화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비공개였던 과정들이 공개적으로 모니터링되기 시작한다. 감사 시스템은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보 흐름이 재조직된다. 불투명성은 설 자리를 잃고 예측 가능성은 증가한다. 불분명한 결정의 정치적 비용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다. 정치 시스템이 재구성 단계에 진입한다. 전통적인 구조는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 일반적인 담론은 영향력을 잃는다. 사회는 운영상의 명확성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제안들은 이념적 정렬이 아닌 실행 가능성과 결과에 따라 평가된다. 실용적 기준에 기반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 논쟁은 더욱 직접적이 된다. 기록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기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공공정책의 추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참여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게 된다. 결정과 영향 간의 거리는 줄어든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가 외부에서 관찰되는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고압적 환경에서의 평화적 전환 사례로 연구되기 시작한다. 대학들은 이 신흥 모델을 분석하고 국제기구들은 그 전개 과정을 주시한다. 국가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사례가 아니라 제도적 참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이 영향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거버넌스 기준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기업들은 내부 관행을 조정하고 생산 체계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수용한다. 수익과 책임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진다. 시장은 이 새로운 환경에 반응한다. 기록에 따르면 부동산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조정이 일어난다. 투기 논리는 힘을 잃는다. 투명성은 왜곡을 줄이고 주거 접근성은 구체적인 의제로 떠오른다. 주택 정책은 중심적인 사안이 되고 사회적 압박은 미루어졌던 결정을 앞당긴다. 문헌은 이 과정이 갈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의견 차이는 계속되고 이해관계는 여전히 충돌한다. 차이는 방식에 있다. 사회는 더 강한 노출 및 수정 능력을 갖추게 된다. 오류는 더 일찍 포착되고 조정은 구조적 비용을 줄이며 이루어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정을 촉발한 개인은 논의의 중심에서 물러난다. 초점은 집단적 효과로 옮겨간다. 이 움직임은 자율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은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개인은 동력에서 출발점으로 역할이 바뀐다. 기록은 이 순환이 한국을 역사적 참조 사례로 떠오르게 만든다고 전한다. 폭력적 단절 없는 변화의 사례, 지속적인 노출과 조직된 사회적 압력에 의해 주도된 내부 재조정의 사례다. 다른 국가들도 이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이 모델은 지역적 맥락을 넘어 논의되기 시작한다.
기록의 마지막 부분은 확정적인 결말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성을 시사한다. 이 과정은 여전히 전개 중이다. 최종 결과는 집단이 감시, 참여, 그리고 적응 능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변화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작동 상태로 다뤄진다. 2026년 이전에 시작된 순환은 그 시기에 종료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준을 재정의하고 기대를 바꾸며 권력 관계를 재조직한다. 역사는 이 시점을 종결이 아닌 전환점으로 기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미래의 주인공을 지목하지 않는다. 초점은 오직 과정에 있다. 시작된 흐름은 계속 진행 중이며 결말은 아직 쓰이고 있는 중이다. 엘라라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불안정성은 국경 안에 머물지 않는다. 내부 과정이 외부에 가시화되자마자 외부 세력들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공식적 대응은 아니지만 일종의 시험처럼 작용한다. 은밀한 움직임, 전략적 조정, 계산된 압박. 영내 분위기는 조용한 경계 상태에 진입한다. 예언은 동아시아에서 간접적인 충돌을 묘사한다. 공식 성명도 공개된 공격도 없다. 갈등은 선택적 제재, 기술 차단, 무역 제한, 영향력 작전 등으로 나타난다. 모든 조치는 방어적 조치로 포장되지만 누적된 효과는 이전까지 유지되던 미세한 균형을 무너뜨리며 실제 긴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민감한 지점으로 주목받는다. 국내 결정 하나하나가 외부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기록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 정치 환경은 이 지역의 기존 이해관계에 불편함을 주기 시작한다. 문제는 단순히 이념의 차원이 아니라 전략의 차원이다. 더욱 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가의 등장은 이웃 강대국들에게 유리했던 기존의 틀을 깨뜨린다. 예언은 한국, 일본, 미국 간의 공조 움직임을 상세히 묘사한다. 군사훈련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닌 실제 작전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해상 경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방어 시스템이 재배치된다. 공식적인 발언은 통제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면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엘라라는 이 시기의 핵심 위험이 전쟁 의도가 아닌 과도한 대비 상태에 있다고 기록한다. 장기간 높은 경계 수준에서 작전 중인 군대는 더 이상 실수를 가정 밖의 일로 보지 않는다. 잘못된 계산, 오판, 자동 반응, 이제 지역의 균형은 몇 분 안에 내려지는 결정에 달려있다. 동시에 예언은 중국의 조용한 역할을 지적한다. 베이징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위협도 외형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개입한다. 선택적인 경제 압박, 기술적 개입, 생산체계의 재구성. 목적은 즉각적인 단절이 아닌 지속적인 마모다.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적 산업들이 점진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한다. 기술, 에너지, 물류. 각각은 관리 가능한 중단처럼 보이지만 합쳐지면 점점 더 불안정한 상태를 만든다. 경제 환경은 충격을 받는다. 시장은 반응하고 외부 신뢰는 흔들린다. 예언은 이 대결이 공개적인 전장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것은 여러 층위에서 전개된다. 각국은 명확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 서로의 한계를 시험한다. 문제는 그 선이 모호해지는 시점이다. 해석의 여지가 커지고 실수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자신이 시작하지 않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다. 국내 결정은 즉각적인 지정학적 반향을 일으킨다. 국가는 단순한 지역 행위자를 넘어 태평양 균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엘라라의 기록은 민감한 지점으로 나아간다. 불안정성은 전략적 차원을 넘어서 작전적 현실로 나타난다. 첫 번째 충격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다. 사이버 공격이 통신, 운송, 금융시장 등 핵심 시스템을 타격한다. 효과는 즉각적이다. 동시다발적 중단, 연쇄적 오류, 조정되지 않은 반응. 예언은 이 사건이 어떤 국가에 의해 자행되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한다. 책임의 불분명함이 위험을 키운다. 명확한 주체가 없으므로 각국은 보복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도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다. 실수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기록에 따르면 이번 공격의 목적은 전면적인 파괴가 아니다. 목표는 시험이다. 대응시간 측정, 취약점 평가, 의존 구조 파악. 불과 몇 시간 만에 아시아 시장은 큰 폭의 변동을 겪고 결제 시스템은 지연을 겪는다. 디지털 신뢰가 흔들린다. 이 와중에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등장한다. 예언은 비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지목한다. 단거리 시험 발사, 민감 지역에서의 훈련,
경직된 통신, 심리적 효과는 즉각적이다. 군사적 긴장이 급등하고 영공 감시는 고강도로 전환된다. 기록은 북한의 움직임이 고립된 행동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들은 불안정한 지역 환경과 동기화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각 움직임은 대응을 유발하고 그 대응은 경계 수준을 더욱 높인다. 실수의 여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여겨졌던 조약들이 재검토되기 시작한다. 예언은 협력협정의 일시적 중단, 방위조항의 재해석, 다자적 약속에 대한 조정 등을 언급한다. 국제 시스템은 자기 보호 모드로 전환된다. 동맹 간 신뢰는 손상된다. 국가들은 더 큰 자율성을 갖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결정은 더 빠르고 덜 조율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집단적 균형은 약화되고 시스템 전체의 위험은 커진다. 기록은 이러한 요소들이 비의도적 갈등 확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한다.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지역 전체로 번진다. 기술적 오류가 외교적 위기로 확대된다. 명확한 중재 채널의 부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예언은 이 단계를 냉정한 경고로 마무리한다. 디지털, 군사, 외교라는 복수의 긴장 벡터가 동시에 작동할 때 시스템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다. 안정성은 극한 압박 속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달리게 된다. 엘라라의 기록은 가장 민감한 국면으로 진입하며 외세의 직접 개입이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한다. 한국 내부 결정에 대한 외부 영향이 공개된다. 영향력 작전, 은밀한 압박, 비공식 합의. 이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어 즉각적인 국제 반응을 불러온다. 갈등은 더 이상 간접적이지 않다. 폭로는 외교적 분위기를 급변시킨다. 공식 성명은 더욱 강경해지고 각국 대사관은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국가 간 신뢰는 불과 며칠 만에 붕괴된다. 잔존하던 신뢰마저 사라지며 각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엘라라는 중대한 위험을 기록한다. 단 하나의 오해, 일상적인 군사 작전이 도발로 해석되는 순간, 단순한 기술적 시험이 공격으로 오인되는 순간, 예언은 위험은 초기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 반응에 있다고 밝힌다. 방어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경계에 들어가며 판단 시간은 수분으로 줄어든다. 한국은 이 불안정성의 진앙지로 떠오른다. 국가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내부 결정은 여전히 외부의 파장을 일으킨다. 어떤 입장 표명도 연쇄적 반응을 유발한다. 중립의 공간은 빠르게 사라진다. 이 시점에서 국가들은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다. 동맹 구도가 형성되고 지지는 조건부가 된다. 이 분열은 전통적인 이념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전략적 이해와 태평양 영향력 장악 여부에 따라 재편된다. 예언은 이 분열이 군사 영역을 넘어선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기술 공급망이 파열되고 반도체 공급에 타격이 간다. 에너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무역 경로는 엄격하게 감시된다. 그 영향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다. 세계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급격한 변동.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아 이동하고 해당 지역의 안정성에 의존하던 국가들은 신속히 타격을 입는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역 갈등의 발화점이 아니라 전 지구적 위험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엘라라의 기록은 이 국면이 단기 합의로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불안정성은 장기화되고 국제 시스템은 강제 조정 국면으로 진입한다. 새로운 규칙들이 시험되기 시작하고 기존의 균형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 단계의 마지막 부분은 결정적인 전환을 가리킨다. 세계는 완전히 다른 안보 논리 아래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국가 간의 완전한 신뢰는 드물어지고 상시 감시는 일상화된다. 한국은 이 재편의 중심에 남아 끊임없이 관찰되고 압박받고 분석된다. 예언은 닫힌 결말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속을 지시하며 마무리된다. 위험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시기의 결정들은 향후 수년을 형성하게 된다. 지역적 긴장으로 시작된 흐름은 결국 지정학적 분기점으로 변모한다. 기록은 이 순환이 영향력의 경계, 권력의 모델, 안정성의 기준을 재정의한다고 명시한다. 세계는 더 단단하고 더 빠르며 실수에 덜 관대한 시대로 들어간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다. 더 이상 결정이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낡은 구조들이 유지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강대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그것은 단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국가에만 하는 행동이 아니다.
침묵 속에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시대를 읽는 사람은 이러한 움직임이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브랜든 빅스는 수년 전부터 미국이 범죄 및 밀수의 깊은 구조에 연루된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체포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많은 사람에게 이는 가능성이 낮아 보였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오랫동안 베네수엘라는 거의 세계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먼 나라의 문제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충돌의 방식, 속도, 강도는 더 큰 무언가를 드러냈다. 전략적 인내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속도가 바뀌면 민감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자동으로 더 강한 감시 대상이 된다. 한국도 그중 하나다. 약해서가 아니라 중요해서다. 바람이 바뀔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가장 먼저 반응한다. 큰 붕괴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먼저 내부적으로 이미 약해진 국가가 눈에 띄게 붕괴한다. 이어서 그 심리적 충격이 퍼진다. 각국 정부는 결정을 재검토하고 동맹은 시험대에 오른다. 국민들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은 이 패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그 시스템은 이미 부식되어 있었고 외부의 압력은 단지 무너질 준비가 된 것을 앞당겼을 뿐이다. 이런 유형의 붕괴는 하나의 사이클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연속을 시작하는 것이다. 한국은 오늘날 안정되어 보이지만 이 안정은 항상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 한반도는 완전히 경계 상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단지 그 상태에 익숙해졌을 뿐이다. 이런 유형의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질 때 표면적인 해석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세계적인 변화는 눈에 가장 띌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저항이 약한 곳에서 시작되어 더 민감한 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로 작용한다. 주목할 점은 단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다. 세계는 폐쇄적 시스템, 강한 통제, 과도한 의존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이런 종류의 압박을 잘 알고 있다. 더 큰 세력, 상충하는 이해관계, 외부의 결정들에 둘러싸여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을 경험 있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세계적 사이클이 빨라질 때 더 노출되기 쉽게 만들었다. 브랜든 빅스는 이미 경고했듯이 이런 압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단지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국가들도 너무 늦게 자신이 이미 목표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신뢰는 더욱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강대국이 길고 복잡한 협상 없이도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줄 때 다른 지역들은 조용한 조정 과정에 들어간다. 이런 변화는 보통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무대 뒤에서 일어난다. 군사 전략이 재검토되고 경제 계획이 다시 계산되며 외교적 정렬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무엇보다 집단적인 불안감이 커진다. 한국은 일상이 겉보기에는 정상으로 유지될 때조차 이 불안감을 강하게 느낀다. 이 대비는 위험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모든 것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음 신호는 충격의 이동 경로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사건은 그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중심 권력의 축 바깥에서 폭발한 사건은 더 큰 것을 위한 예행 연습처럼 작용한다. 취약한 정권이 빠르게 무너진다는 사실은 세계가 이제 어떻게 난관을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 더 이상 긴 외교적 협의는 없다. 즉각적인 결정이 실행된다. 이 패턴은 점차 확산되며 전략적 가치가 집중된 지역으로 도달한다. 한국은 경제, 기술, 국방, 문화적 영향력이 교차하는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 중 하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들어간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단지 외부의 압력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의존적인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단일 자원, 불안정한 동맹, 내부 통제를 통해 힘의 외관을 유지하려 한 결과였다. 이러한 형태의 의존이 누적되면 구조적 취약성을 낳는다. 적절한 방식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 동일한 원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 깊이 통합된 국가들은 더 이상 말로 평가받지 않는다. 실질적인 자율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강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무역 경로, 외부 안정성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붕괴할 때
그 메시지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기능적인 것이다. 세계는 이제 누가 역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누가 압력이 바뀔 때 쉽게 무너지는지를 식별하려 한다. 한국은 매우 효율적이고 조직적이며 회복력이 강하다. 그러나 극도의 상호의존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글로벌 흐름의 작은 변화조차도 증폭된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주저없이 행동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일 때 주목하게 되는 취약성의 유형이다. 브랜든 빅스는 이미 경고했다. 이 시점부터 세계는 고립된 붕괴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를 측정하게 될 것이라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자원과 관련이 있다. 베네수엘라의 갈등은 잘못 관리된 자원 공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석유는 권력의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붕괴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하나의 자원이 전체 시스템의 생존을 좌우하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이점이 아니라 압박 지점으로 바뀐다. 한국은 석유가 풍부하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감한 또 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 산업 생산력, 그리고 고도로 숙련된 인적 자원. 이 자산들은 어떤 에너지 자원만큼이나 가치가 있으며 세계 재편의 시기에는 간접적인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언적인 경고들 속에서 자원의 문제는 결코 경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드러낸다. 한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이 곧 그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은 세계가 다시 명확한 전략적 우위의 논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 그것은 한국을 중요한 국가로 만들지만 동시에 협정이 재검토되거나 공급망이 끊기는 순간 빠르게 영향을 받는 나라로 만든다. 이러한 전환기에 항상 따라오는 집단적 심리 요인이 있다. 국민들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긴장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것은 직접적인 공포도 공개적인 혼란도 아니다. 그것은 불안이다.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명확한 경고 없이 느끼는 감각이다. 한국은 이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높은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신호들이 더해질 때 그 내적 중압감은 더욱 커진다. 이는 즉각적인 붕괴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빠른 결정, 강제적인 조정, 그리고 조용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벌어진 일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하나의 패턴을 깼다. 그것은 단지 강경한 행동이 아니었다. 하나의 태도 변화였다. 미국이 이미 약해진 정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메시지는 지역적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신호다. 이제 인내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예언적 경고가 현실로 다가올 때 전략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공식 발표 이전부터 이미 그 영향을 체감하게 된다. 한국이 바로 그 국가들 중 하나다. 베네수엘라는 누적된 붕괴의 명확한 사례로 인해 이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파괴된 경제, 지친 국민, 극단적인 자원 의존, 불안정한 동맹. 한 나라가 이 지점에 도달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외부 위험 요소로 인식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강대국들은 움직인다. 이념 때문이 아니라 계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은 이제 세계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질문은 누가 옳은가에서 누가 오랜 압력을 견딜 수 있는가로 바뀐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붕괴가 예외가 아니라 앞으로 더 강경한 결정들을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한국은 이 모든 상황을 매우 민감한 선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국가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긴장들에 둘러싸여 있다. 무기화되고 폐쇄적인 북쪽 이웃, 그리고 글로벌 무역, 기술, 외부 안정성에 대한 깊은 의존, 미국이 불안정한 상황에 직접 개입할 의지를 보일 때 한반도의 경계 수준은 자동으로 상승한다. 이는 곧바로 공격이 예상되어서가 아니라 행동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예언적 신호는 매우 명확하다. 통제, 담론, 지연에 의해 유지되던 시스템은 세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 자동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베네수엘라는 이 조정의 첫 번째 가시적 무대였다. 한국은 동일한 경제적, 정치적 취약성을 공유하진 않지만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진다. 세계적 붕괴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지점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에너지, 수출, 안보, 군사 동맹이 교차하는 이 지역은 미래의 어떤 재편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집단적 심리다. 베네수엘라에서의 붕괴는 외부 개입이 있었던 날 시작된 것이 아니다. 수년 전 국민들이 미래를 잃고 시스템이 신뢰를 상실했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 한국의 압박은 다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높은 사회적 기대, 인구 고령화, 북측과의 지속적인 긴장, 그리고 끊임없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의존, 전 세계적인 신호가 축적될 때 이러한 사회는 빠르게 그 압박을 체감한다. 즉각적인 혼란보다는 점진적인 불안, 감정적 불안정, 그리고 성급한 결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미국의 움직임은 폐쇄적인 정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장기적인 고립은 더 이상 생존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아시아의 구도를 바꾼다. 북한은 이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은 전략적 책임으로 느낀다. 양측 모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은 경계를 다시 설정하지만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세부 사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더 이상 길고 지연된 기다림의 게임에 묶여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드러냈다. 세계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라도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계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제 국가들은 내부 저항력, 전략적 가치, 그리고 대응 능력으로 평가된다. 이 새로운 기준 속에서 한국은 국제 레이더망에 강력하게 포착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이 기준은 정치적 불안정성뿐 아니라 범죄 조직 및 밀수 네트워크와의 깊은 연관이 지도자들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활성화된다고. 베네수엘라는 기능적 붕괴의 극단적인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국가. 이와 같은 붕괴는 하나의 참조점이 된다. 이후 다른 국가들은 말이 아닌 실제 기반으로 비교되기 시작한다. 한국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천연자원의 풍요 없이도 생산력, 기술력, 그리고 국민적 규율을 바탕으로 힘을 쌓아왔다. 이것은 한국을 베네수엘라식 모델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주목을 받게 만든다. 전략적 가치가 높을수록 세계는 더 주의 깊게 지켜본다.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국가는 결코 간과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사건들 간의 연결은 직접적이 된다. 미국이 한 일은 단지 불안정한 국가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관용의 경계를 재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민감한 지역이 가장 먼저 그 충격을 느낀다. 한반도가 바로 그런 지역이다. 이곳은 핵심 무역로, 기술적 영향력,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민감한 군사적 지점을 품고 있다. 강대국들의 행동 변화는 곧바로 이 지역의 균형을 흔든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실제 현상이다. 예언적 통찰은 시간을 바라볼 때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다. 수년 동안 동결된 갈등들은 편의를 위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사건은 그 모델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동결된 시스템은 이제 축적된 위험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 속에서 살아왔다. 안정은 존재하지만 끊임없는 경계 위에 놓여 있다. 세계가 신속한 결정의 시기로 접어들면 이러한 균형은 점점 더 취약해진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경제이다. 베네수엘라는 자국 국민과 국가 자체를 지탱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붕괴했다. 한국은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과에 의존한다. 수출, 혁신, 성장은 선택이 아닌 지속적인 요구 조건이다. 더 공격적인 세계 환경 속에서 생산망이나 자금 흐름에 발생하는 어떤 단절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의 결정들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곧바로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 생계비, 안보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하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이들은 경계심을 느끼고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많은 이들이 겉보기에 멀어 보이는 사건들이 어떻게 자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런 성찰은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이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인식을 나누는 것은 집단적인 분별력을 키운다. 당신은 이번 미국의 태도 변화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것이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시각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 힘이 된다. 이제 중심 요소는 영토다. 강대국이 더 이상 장기적인 소모전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전략적 영토는 즉각적인 가치를 지닌다. 한반도는 이 점에서 더욱 민감해진다. 이곳은 지역을 넘어서는 이해관계들이 집중되어 있다. 첨단 기술, 상시적인 군사 존재,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완전히 평화롭지 않은 국경. 이 모든 요소는 세계 질서의 태도가 바뀔 때마다 한국을 자동적으로 주목 대상으로 만든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주변부 시스템이라 여겨졌던 국가들도 순식간에 재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심 지역들에게 초점이 이동하기 전 준비를 강요한다. 강화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폐쇄 정권들의 반응이다. 미국의 행동은 장기적 고립으로 유지된 정권들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이 메시지는 아시아에 명확히 울려 퍼진다. 북한은 이를 위협으로 느끼고 한국은 이를 전략적 경고로 받아들인다. 폐쇄된 체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준비를 필요로 했지만 이제 그 준비는 더욱 시급해졌다. 인내의 시간은 줄어들었고 실수의 여지도 좁아졌다. 이 단계에서 충격은 더 이상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베네수엘라에서의 붕괴는 일상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상실, 불안, 탈출. 한국은 상황이 다르지만 압박은 존재한다. 외부 불안정은 고용, 물가, 투자,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는 매우 잘 구조화되어 있지만 그만큼 높은 요구가 따르는 사회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경고 신호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요구는 곧 지속적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위험은 즉각적인 붕괴가 아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신뢰의 침식이다. 이 시기의 예언적 측면은 강요된 선택으로 향한다. 세계가 빠른 결정의 국면으로 들어설 때 전략적 국가들은 더 이상 장기적인 중립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 한국은 균형을 유지하려 할 수 있지만 환경 자체가 선택지를 제한한다. 동맹은 시험대에 오르고 약속은 재확인되거나 재조정된다. 각 결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결과를 동반한다. 관리 가능했던 문제는 이제 긴급 사안이 되고 협상이 가능했던 주제는 비가역적인 결정으로 바뀐다. 이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가속이다. 예전 같으면 수년이 걸렸을 사건들이 이제는 몇 달 만에 결론에 도달한다. 점진적으로 작용하던 압박은 이제 집중적으로 몰려온다. 베네수엘라는 장기간 진행된 과정의 끝을 드러냈다. 한국은 그 결과를 바라보며 지금 자신이 시간을 늦출 수 없는 환경에 있음을 인식한다. 내부 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베네수엘라는 경제 붕괴의 극단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가 자국의 화폐, 생산, 유통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치적 권력은 지탱되지 못했다. 한국은 명백히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하나의 자원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의 지속적인 작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수출이 멈추지 않아야 하고 기술은 순환되어야 하며 시장은 열려 있어야 하고 국제 신뢰는 유지되어야 한다. 글로벌 충격은 이 균형을 즉각적으로 흔든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곧 붕괴가 아닌 전략적 취약성이다. 흐름에 의존하는 국가는 그 흐름이 압박의 도구로 전환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행동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미국은 경제와 권력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제재, 봉쇄, 선택적 협정, 기업 재배치 등이 영향력의 도구로 자리 잡는다. 한국은 이 변화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체감한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칩, 산업 물류가 한국을 관통한다. 이것은 한국을 간접적인 타깃으로 만든다. 그 영향은 흔히 공개된 담론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작동하는 국제 경쟁의 무대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단계의 예언적 측면은 매우 민감한 진실을 드러낸다. 한 국가가 너무 핵심적이 되면 중립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한국은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구축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세계는 점점 더 명확하게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다. 누가 생산하고, 누가 통제하며, 누가 소비하는가. 이 재편은 공식적인 선언 없이 조용한 압박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물류 경로를 바꾸고 투자 자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며 파트너십은 재검토된다. 국민들은 가장 먼저 이를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체감하게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가 강하게 등장한다. 에너지.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의존에 실패한 상징이 되었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외부에 의존하며 자국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세계가 불안정해질수록 에너지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협상의 도구로 바뀐다. 가격, 공급, 수송 경로의 사소한 변화조차도 한국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통, 산업, 식량, 알리 연결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먼 나라의 사건이 단 몇 주 만에 국내 문제로 전이된다. 예언적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러한 압박은 명확한 경고 없이 다가온다. 그것은 파도처럼 밀려온다. 이곳에서의 결정, 저곳에서의 조정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전체 시스템이 상시 긴장 상태로 전환된다. 한국은 이미 높은 사회적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압박이 더해지면 위협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긴다. 즉각적인 혼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마모가 시작된다. 정부는 스트레스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국민들은 장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세계는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는다. 장기 계획은 효율을 잃고 순발력과 적응력이 힘보다 중요해진다. 한국은 이 적응력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실수할 수 있는 여유는 거의 없다. 하나의 잘못된 결정은 큰 대가를 부르고 잠시의 지연도 전체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베네수엘라가 보여준 것은 시스템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의 최종 경로였다.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다르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의 지속 가능성 테스트다. 바로 이 순간 많은 이들이 무언가가 되돌릴 수 없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감지다.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 경제, 권력, 안보가 한데 얽힐 때 이 감정은 더욱 선명해진다.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왜냐하면 실수를 감당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걸려있는 것은 단순한 성장의 문제가 아니다. 참을성을 잃은 세계 속에서 국가의 안정성 그 자체다. 모든 신호가 하나의 지점에서 수렴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흩어진 경고가 아니다.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동한 사건에서 시작된 흐름은 더 큰 진실을 드러냈다. 세계는 더 이상 취약한 구조를 편의로 유지하지 않는다. 내부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외부 압박은 주저없이 찾아온다. 이 원칙은 이제 전 세계적인 결정의 기준이 되었다. 한국은 그 힘들이 교차하는 정점에 놓인 국가로서 더 이상 실수할 여유가 없는 나라로 부각된다. 최종적인 경고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 선택의 방식에 달려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적 통제력, 내부 신뢰, 국제적 대응 능력을 잃었을 때 붕괴의 끝에 도달했다. 한국은 아직 그와는 거리가 있지만 끊임없는 요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생산, 수출, 안보, 동맹, 에너지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하나의 고리라도 끊어지면 즉각적인 전국적 영향이 뒤따른다. 더 공격적인 세계 속에서 이 오차 범위는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여기서의 신호는 피할 수 없는 붕괴가 아니라 확대된 책임이다. 이 흐름의 마지막 핵심 요소는 통제다. 불안정한 시기에는 정부들이 내부 시스템을 더 강하게 조인다. 감시는 강화되고 결정은 집중되며 대응은 더 빨라진다. 이는 반드시 권위주의 때문이 아니라 통제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이미 매우 조직화된 환경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위험은 그 효율성이 과도한 경직성으로 오인되는 것이다. 그 순간 사회적 압박은 증폭되고 국민의 신뢰는 서서히 침식되기 시작한다. 강한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내부에서부터 마모된다. 이 시기의 예언적 메시지는 집단적 분별력을 요구한다. 위기를 겪고도 무너지지 않는 국가는 눈에 띄는 위기 이전의 방향을 조정하는 나라들이다. 한국은 재건, 규율, 그리고 적응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능력들이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요구된다. 전면전이 아닌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말이다.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인 압박. 이를 조기에 인식하는 국가는 내부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무시한 국가는 늦게 대응하게 된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일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글로벌 움직임은 정부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용, 생계비, 안보의식, 다음 세대의 미래에까지 직결된다. 베네수엘라는 이 신호들이 너무 오래 무시되었을 때 한 사회가 어떻게 방향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그 결과를 지켜보며 자신의 과제가 다르지만 분명히 현실임을 알고 있다. 끊임없는 요구 속에서도 집단적 목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현대 국가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흐름을 지켜본 사람들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많은 이들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직감하지만 그것을 명확히 설명하긴 어렵다. 또 어떤 이들은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은 연결고리들을 이미 감지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나누는 것이 집단적 이해를 확장시킨다. 만약 이 내용을 통해 생각이 열렸다면 주변과 공유할 가치가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주의 깊게 바라볼수록 혼란과 놀라움이 들어설 틈은 줄어든다. 신호는 이미 주어졌다. 충격은 아직 이동 중이다. 지금 각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후를 어떻게 통과하게 될지가 결정된다. 한국은 지금 결정적인 시점 앞에 서 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조용한 선택들 속에서 이미 조정되기 시작했다.